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최근 있었던 풀럼과의 경기에서 전개가 답답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는 이날 메디슨 대신에 나왔던 로셀소의 움직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꼽았었지만 사실 다른 부분들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이 전개를 할 때 정확히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와 리그컵에선 왜 그 전술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그리고 경기를 할 때 어떠한 선수들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토트넘은 이렇게 4-2-3-1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할 때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데 저번에도 다뤘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다루자면 비수마와 메디슨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 칸씩 내려오면서 이렇게 3-4-3과 같은 모습이 되는 식이에요.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센터백들이 있는 최후방인데요. 지금 여길 보시면 센터백들이 기존보다 좌우로 크게 벌린 상태죠. 중간에 비수마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제가 비수마를 다른 센터백들보단 약간 앞에다가 놨습니다. 이건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골키퍼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을 때는 센터백들 사이에 비수마가 아니라 골키퍼가 위치하면서 이 골키퍼가 사실상 3백의 일원처럼 참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살짝 앞에 비수마가 위치하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는 것인데 어째서 토트넘이 이런 구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메뉴전에서 다룬 바가 있죠. 골키퍼를 빌드업에 참여시키는 걸 통해서 가르나초의 압박을 골키퍼한테 유도함으로써 그의 원래 전술적 마크맨인 로메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 동시에 살짝 앞에 있는 비수마를 통해서 그 공간을 확보한 로메로한테 볼을 넘겨준다. 그리고 그 로메로가 이제 전방을 향한 전개를 수행한다. 너무 이것저것 생략한 것 같지만 간략하게 보자면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를 볼 때 최초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4명 간의 연계 플레이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상대의 전방 압박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중앙에 있는 비수마의 역할이 어째서 중요한지도 함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골키퍼보다 한 칸 앞까지 볼이 전개되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센터백들 앞에 있는 이 4명의 움직임이 중요해집니다. 각 센터백들 앞에 2명씩 위치하고 있는 모양새죠. 이 둘은 마치 서로가 짝꿍인 것처럼 서로의 위치가 종종 바뀌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4명이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적절하게 이 공간들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아주 똑똑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마냥 측면에 고정된 듯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중앙 전방으로 올라가는 움직임도 함께 가져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볼이 투입되는 쪽은 그대로 측면으로 벌려서 측면을 향한 패스 루트를 만들어주고 그 반대편에 있는 쪽은 중앙 전방으로 올라가서 전방 숫자를 확보하는 그런 식의 아주 유기적인 움직임을 요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개가 잘 이루어지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는 거의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봐도 좋을 정도예요. 그만큼 경기 내에서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게 까다롭단 건데 리그컵에서 특히 오른쪽 전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게 안 됐기 때문이 컸습니다. 센터백에 산체스 그리고 앞에 에메르송과 스킵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 산체스로부터 나가는 패스부터가 굉장히 나빴어요. 이건 뭐 저번 시즌 리뷰에서 주구장창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서 볼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소유권만 내주는 흐름이 많이 나오게 됐고, 동시에 앞에 있는 스킵과 에메르송도 적절한 위치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볼을 받을 만한 상황 자체를 잘 조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시너지가 더해지게 됐죠. 반면 주전 멤버들의 경우는 약간 달랐어요. 지금은 토트넘 기준 왼쪽에서 볼이 돌고 있는 중인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압박을 당하고 있어서 결국 볼을 뒤로 돌리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포로와 사르의 위치인데요. 둘 다 중앙에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포로가 후방에 있고 사르가 전방에 위치하고 있죠. 사르가 지금 중앙에 있는 건 볼이 지금 왼쪽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쪽 측면인 오른쪽 후방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중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위치에 있는 편이 낫단 건데요. 하지만 볼이 지금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즉 토트넘이 다시 최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게다가 토트넘 기준 왼쪽에서 압박을 당하면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른쪽으로 볼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포로는 지금 측면으로 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사르가 재빠르게 내려와서 이렇게 측면 지역을 먹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진 중앙에서 공미처럼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서 측면 지역을 향해 내려오게 된 거죠. 비록 그렇게 내려온 사르가 바로 활용되진 않았지만 왼쪽에서 개인 능력을 통한 탈압박이 이뤄진 이후에는 활용될 수가 있었어요. 본머스가 토트넘의 왼쪽에 압박을 가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벌리고 있던 사르한텐 넓은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팔 벌리면서 어필하고 있죠.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히샬리송을 거쳐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던 사르한테 볼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고, 그 사르가 가장 측면 전방에 위치하고 있던 쿨루셰브스키한테 넘기면서 최종적으로 최전방까지 전개를 이뤄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르는 쿨루셰브스키가 풀백을 잡아당기고 있는 사이에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 전형적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세부 전술을 수행했죠. 여기에서 중요했던 건 사르가 최초의 왼쪽에서 볼이 전개될 때에는 이렇게 중앙으로 좁혀서 공미 자리를 먹어주고 있다가 다시 후방으로 볼이 돌아가게 되니까 측면을 향한 패스 루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갔었고, 결국 이를 통해 우측에서 전개를 이뤄낼 수가 있었단 점이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신이 있어야 할 올바른 위치가 바뀐다는 점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르를 포함한 이 4명은 그것을 어느 정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실 땐 이 4명의 선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와 측면은 지금 누가 내려와서 잡아주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한층 재미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